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평균 점수가 70.3이고요. 그리고 최고 점수가 93.3인데 잘하셨습니다. 잘했는데 제 예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문제를 제가 그 계산 문제 몇 문제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벌써부터 기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좀 하면 되지 뭐 하고, 우리 세법은 뭐 계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때 하면 되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율과세 특례 하고 그 부당해산 부인 특례 부분이 이제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를 조금 어려운 것들을 출제할까 말까 하다가 그것도 좀 이렇게 다음에 문제풀이 때 우리가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좀 난이도 높은 좀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 동영 모의고사 때 그런 것들은 또 다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7, 8월 거친 다음에 문제풀이 때 계산 문제도 좀 어려운 것들 연습하고, 또 이율과세 특례 부분이나 부당해산 부인 특례도 문제 좀 난이도 높은 조금 꽈놓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때 문제풀이 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9, 10월 동영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해서 일부러 좀 뺐습니다. 어떡하나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그 맞출 문제들은 보니까 꼭 맞춰야 되는 것들은 다 맞췄고요. 그래서 뭐 실전에서도 우리가 세법은 뭐 틀이라고 일부러 작정하고서 내는 그런 것들을 아닌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베이스는 공부한 겁니다. 자, 보시면 3주차 여러분 해설을 드리면 먼저 잘하셨고, 1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잘 맞히셨어요. 그래서 다 잘 맞히셨는데 일부 틀리신 분이 좀 몇 분 계시지만 다 잘했어요. 4번 지문부터 봅니다. 등기된 국내 토지를 2018년도 5월 10일에 양도한 경우에 예정신고기한은 2018년 7월 10일이다. 이런 문제는 틀리신 분들은 많이 반성을 하시면서 그죠? 자, 양도세 부동산 등에 대한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기한은 7월 31일이 되죠. 5월 10일이 양도일이니까 그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틀렸고요. 뭐 1번 지문 같은 것은 뭐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자가의 양도소득 과세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이라는 과세표가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니까. 2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3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5번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2번은 뭐 역시 지난번에 또 많이 틀리셔가지고 이거 쉬운 거였는데 많이 틀려서 다시 한번 출제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자료 요구할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장기 포인트병제와 기본공제가 전부 다 배제되니까,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필, 자장, 소기과 요 계산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비 5억에서 4억 빼니까 1억이고,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이 얼마다? 1억이고, 여기다가 세율, 자, 미등기 양도니까 최고 세율 몇 프로? 70% 적용합니다. 1억에 70%니까 산출세액은 얼마다? 7천만 원. 1번 정답이고요. 3번도 지난번에 많이 틀려서 중복해 출제한 건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거 그랬는데, 자, 이거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아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감소시킬 항목이 아닌 거 가, 필, 차,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소기과입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양도소득, 우리가 소득금액,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은 필요경비,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주의 양도비용 등 이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필요경비하고 장기 포인트별공제가 소득금액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구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기본공제는 소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보시면요. 자, 4번 보시면 다음은 양도소득세 부가징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것도 긍정형 문제로서 답은 아주 쉬운 거로 가장 기본적인 거로 해놨습니다. 1번 보니까 고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간에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자,
양도세 납세지는 국세니까 당연히 어딜 납세지로 합니까? 주소지에 주소지. 거소지 아니면 자 부동산 주소지 내지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지. 자 부동산 소재지 아닙니다.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예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한 경우에 10%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같은 거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예정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 기간 내 세액을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았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그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40%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보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반드시 예정신고 해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 그랬죠?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고요. 그래서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고. 5번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도 아니죠 여러분들.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죠. 달의 말일, 분기가 아니라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되고요. 5번입니다. 5번을 많이 틀릴 줄 알았더니 그래도 쉬운 사례 문제였어요. 이거는. 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면 이제 배울 건데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고유자 조용필 씨가 2018년도에 양도한 등기된 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이다. 자, 양도에 관한 내용도 틀린 거예요. 보유기간이 2015년 9월 11일에서 2018년 5월 21일이니까 보유기간이 항상 그 보기에 제시되면 그 제시된 보기를 쓸데없이 괜히 해놓지는 않겠죠, 여기서? 항상? 예, 그렇잖아요. 항상 무슨 보기가 나오면 그 제시된 것은 그 의미 없이 해놓지는 않아요. 다 그러면 보유기간을 따져봐야죠, 당연히. 몇 년 보유했습니까? 예, 자,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한 거죠? 3년 보유 못했어요. 자,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이 2억 8천이고 실제 양도한 가액이 4억이고요. 기타 필요경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양도차익 계산은 당연히 실거래가라고 계산합니다. 그럴 때 양도가액 4억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2억 8천하고 2천 합치니까 얼마예요? 3억. 자, 4억에서 3억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 1억이다. 맞고요, 1번. 2번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차익의 10%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장기통제는 항상 몇 년 보여야 돼? 3년을 보여야죠. 그래서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장기 보유통제 문제 풀 때는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장기통제 받을 수 없고 3년 미만 보였으니까. 양도소득금액은 그러면 보세요. 양도차익이 여러분 보세요. 양도차익이 지금 양도차익이 1억 원 계산됐어요. 1억 계산됐고 그러면 3년 미만 보였으니까 장기봉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기 보유통제를 못 받으니까 양도소득금액은 그대로 얼마고? 1억이고 소득금액 1억이고 맞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보유가 관계없이 기본공제 250만 원 받아요. 그러면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입니까? 9천 얼마? 750만 원이죠? 자, 9,750만 원. 자, 과세표준 나왔고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은 그대로 1억 원이고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고 자 그럼 과세표는 얼마다? 9,75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질문, 6번 문제 1번 질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대 누진세 중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하여야 한다는 거 예정신고했지만 이번 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 계산한다. 그러면 사람들 요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해당 건물 환상가액 몇 프로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지난주에 문제 나왔었지만 이런 경우에 이 가산세 환상가액의 5% 가산세 적용할 때 이거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것도 추가해서 알아두시고 지난주에 배웠고요. 3번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자 그렇죠 여러분들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이주택자니까 또 장기포용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기포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거지. 뭐는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기 형도는 싹 다 깔아줍니다. 자, 기본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3번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 정답이고 4번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세율의 10%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과 그 다음에 40% 세율을 1년 미만이면 이제 40% 또 세율 적용될 수도 있는데, 자, 원래 부동산 같은 거 주택은 주택 및 저원의 주권 1년 미만이면 40%잖아요. 자, 요 규정 적용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하여튼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을 정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그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요거 맞습니다. 5번 법령이 정하는 등기된 비섬용 토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데, 자, 비섬용 토지는 장기 포유성제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섬용 토지 다 받을 수 있다니까. 비섬용 토지도 장기 포유성제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우리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2년 보유기간 중에서 몇 년 거주해야 한다는 거? 2년 거주 요건이 있다는 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과 비교했을 때. 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자, 장기 포유성제 받을 2주택, 3주택 이상자는 장기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세율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만약에 우리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추가세율.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6에 42% 여기다가 몇 프로? 20% 추가세율 적용된다.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에서 시험과 관련한 내용은 딱 요거 정도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비과세에서 거주요건 2년 요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기공제 배제된다는 거하고 다주택, 그 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세율, 할증세율 적용되는 거. 요거만 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나왔을 때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했을 때 요거만 딱 정리하고 계시면 답 고르는 데 시간이 없을 것이고요. 7번 문제 봅니다. 7번을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 비과세 관한 내용에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는데, 토지 건물 무엇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여러분, 이게 대개 보면 토지 건물하고 뭐가 같이 다녀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렇게 같이 가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토지 건물, 주식은 좀 멀잖아요. 기타를 사는도 그렇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계획을 실지거래계획과 다르게 적었다. 허위계약서 작성했죠?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이랬을 때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계획과 실거래계획 차액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그랬습니다. 뺀다. 그래서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비과세 감면 배제, 작은 금액 뺀다 더한다? 뺀다.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걸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 자, 맨날 큰 것만 좋아하고 있다. 저기서 작은 금액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작은 금액 이거 기억해가지고 맞춘 수험생 얘기 드렸잖아요. 합격생. 아, 진짜. 그래서 작은 금액 이거예요. 얘기하니까. 자, 3번 정답이고 8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랬습니다.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죠? 1번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을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인데, 임대업인데, 그럴 때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대여소득이니까 이건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이고. 2번
다가구 주택은 1개 주택으로 보되 그죠? 주택수 계산할 때.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9번에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료 현재 기준 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고 고가주택 임대수는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원칙 1주택 임대수는 비과세하지만 이런 경우 과세고. 4번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상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준용하고요. 5번에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이 공동소유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주택수 계산한다. 원칙 그렇죠? 공동소유주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고?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소유주택이 있다. 자, 그러면 공동소유주택이요. 공동소유주택이 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다른 주택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다른 주택 하나가 이제 다른 주택 하나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이런 지분으로 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을이 다른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을은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본다고요? 2주택 양도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비과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주택 양도로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주택 임대 비과세에서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A라는 공동소유주택이 있는데 공동소유주택이요. 자, 그리고 갑지분 60%, 을지분 40%로 자, 이렇게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자, 40%. 그랬을 때 을이 다른 주택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을이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이거는 양도하는 거고. 자, 임대했을 때 을은 몇 주택 임대로 본다고요? 1주택 임대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하고?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자,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주택수 계산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개 소유자 주택 임대 비과세에서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비교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9번 문제 보시니까요. 9번 문제 보시니까 9번도 뭐 잘 비교적 맞히시긴 했지만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우리 지난주에 많이 틀려가지고 또 낸 문제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등기요금이 지난주에 40몇 프로, 45%인가 40% 정도 맞히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전 확인했습니다. 75%로 올라긴 올랐는데 아직도 25% 분들이 틀리셨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합니다. 실수하지 않게. 양도소득 과세분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 틀린 거예요. 1번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등기요금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한다. 이렇게 문제를 그냥 습관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잖아요. 미등기 양도는 배제되죠? 그러니까 등기요금은 관계가 있잖아요. 자산의 종류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하는 거지 자산의 종류가 관계없는 거지 등기요금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들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유자 갑이 2018년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요. 10번 문제. 자, 1번 지문에 부담보증의 경우에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해야 한다. 10번 문제는 앞에 또 있었고 이거 100% 맞을 줄 알았더니 역시 또 틀리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지. 그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도 자, 아까 2개월 전에 몇 개월 내?
3개월 예정신고가 납부해야죠. 그래서 부담보증액 시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예정신고 납부한다는 거. 그래서 2개월로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지문은 당연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때 예정신고해야 되고, 물납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4번 국유에 소지하는 미등기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도 6에서 40%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유에 산 양도 시에 자, 양도세 세율은 미등기 70% 이런 거 없어요. 50% 보유기간에 따라서 40% 이런 거 없어요. 중과세율 없고, 무조건 국유에 소지하는 자산은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양도했을 때는 무조건보다 6에서 42% 초과점수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했더라도 6에서 42% 맞습니다. 5번 보시니까 국외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일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양도세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5번도 틀렸네. 이거 복수정답이네. 10번 이거 5번도 정답입니다. 복수정답입니다. 5번도 틀렸어요.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이거 제가 문제를 또 이걸 또 왜 또 지문을 못 봤지? 자,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이거 양도일 현재 틀렸어요.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이거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 수령하거나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외국 돈을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 계산 시에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죠.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자, 지출한 날 현재. 또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지출한 날, 지출일 현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수령한 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자,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5번도 틀렸고요. 자, 그래서 이걸 못 봤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이라고 하신 분 계세요? 5번 고르신 분? 그렇지. 1번에 확실한 거 있었는데 1번 찍고 5번은 뭐하러 5번까지 읽고 있냐고. 에? 거꾸로 봐서? 그래서? 그러면 또 이해가 되지. 자, 1번부터 봤으면 그냥 확실한 게 있으니까 저 5번은 안 봤어야 되는데. 자, 어떤 간에 1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습니다. 복수정답입니다. 1번, 5번 다 틀렸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십니다. 11번 문제 보시니까요. 11번 문제도 좀 틀리셨네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식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였는데 1번이요. 취득 당시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의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해서 순차로 추계해서 결정 경정할 수 있다. 매감, 환기.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2번 지문.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포유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입주권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서 1세대가 지금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장기 포유통제 2주택자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 양도차익에서 장기 포유통제와 양도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보유기한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 세액을 산출한다. 자, 그렇잖아요. 양도차익에서 여기를 보세요. 양도차익에서 장기 포유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하잖아요. 그죠? 과세표준 결정되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예?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한다고. 어디가? 3번에. 그렇지. 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기본소득 공제되기 전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투표. 자, 잠깐만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이면 이게 뭐예요? 과세표준을 구한 거지. 과세표준이니까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서 양도세 세액을 산출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좀 이따가 목소리를 좀 작게 얘기를 해야 돼. 다 들리기 때문에. 자,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금 보시면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 포유제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등기 의지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등기 결부한 자산, 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등으로 미등기 양도했을 때 등등 이런 경우는 불이익 주지 않죠?
그래서 맞습니다. 도 있다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5번 보니까 보세요. 과세 표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가필, 차, 장, 소, 기, 과. 차, 장, 소, 기과. 그래서 당연히 기본공제가 나중에 나와야죠. 네, 장기 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지. 저한테 배운 분들 중에 가필장 소기과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틀렸고 기본공제하고 장기공제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보시니까 잘 맞췄네. 12번은 거주자가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 1번 지문 보시니까요. 2018년 3월 12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2018년 5월 30일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이니까 4월 5월 30일 맞고. 2번 예정신고 납부할세액 2,400만 원인 경우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렇죠? 물납은 안 되는데 최대 1,2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처리 기준은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하면서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3번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하고 4번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에서 이제 뭐로 바뀌었다고요? 반기로. 올해부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에 예정 신고해야 한다. 맞죠, 여러분들? 반기. 5번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5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100분의 20을 감면한다는데 요거 몇 프로 감면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50% 감면. 2018년도 개정세법 제가 요거 빼먹은 거 정오표에 넣었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100분의 5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정신고 기한 내 양도세를 예정신고 못했더라도 빨리 어떻든 간에 그 다음 연도 5월 달까지는 확정 신고를 해야만 그래도 50% 가산세 깎아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하면 예정 신고에 대한 이부 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입니다. 5번 틀렸고요. 20% 감면 틀렸고. 13번 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 그 맞추는 거냐 틀리는 거냐에 따라서 막 그 이렇게 탄성을 너무 지르면서 자기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좀 자제하시기 바라고. 자, 봅니다. 13번 봅니다. 2018년도 5월 16일에 거주자인 갑이 주택 등기됐고요.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지에 관한 세무서이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나왔지만 뭐라고요? 주소지입니다. 거주할 때 국세는 주소지입니다. 거주자가 양도한다고 그랬으니까. 2번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라는 경우에 자 예정신고 기한은 7월 16일이다. 자 5월 16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7월 31일이 돼야죠. 7월 31일이 돼야 됩니다. 3번 만약 국내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및 2년 거주한 1주택인 경우라면 국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소재 1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1세대 비과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뭐냐면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양도일은 이제 국내만 1주택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정답이고 4번은 또 반복되고요. 4번은 양도차익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예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5번 동일 과세 기간에 양도소 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1회 이행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생략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요? 아니지 딱 한 번밖에 양도 안 했는데 예정신고 했으니까 자 세금 계산 달라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지 생략할 수 없다는 거 틀렸습니다.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다만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또 확정 신고 또 해요? 근데 다만 예정 신고했는데 자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했을 때 누진세율 대상이어가지고 세금 계산 달라질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한 번밖에 양도 안 했다잖아요. 예정신고 했으니까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5번 틀렸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도 좀 많이 틀리셨는데 자 소득세법상
13번은 3번 정답이라니까요. 옳은 거 3번이 옳습니다. 자, 3번이 옳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지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국내 소재 2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제외하고 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5원인 경우에 그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금액에 산입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이거 전세주택은 보증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보증금 나오니까 전세주택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 같은 애들은 몇 주택 이상일 때 과세?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2주택이니까 간주임대료 총수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한다는 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틀린 거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 요약집에는 있는 건데, 요약집에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에 있는 거지만 보세요. 우리가 상가 임대하고 주택 임대에 대해서 과세, 비과세 되는 거 다시 한번 쭉 설명드릴 테니까 쭉 한번 보세요. 여기 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상가 임대는 보세요. 요게 한 채든 두 채든 자, 무조건 과세합니다. 상가임대는 한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고요. 상가임대는 또 상가는 이게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든 월임대를 받든 상가는 월세든 전세든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상가. 그래서 뭐 사례 문제 같은 거 보면 문제가 뭐 어떤 사람이 거주자가 뭐 주택 한 채하고 상가 한 채 또는 주택 두 채하고 상가 한 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랬을 때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로 총수금액에 산입합니다. 근데 간주임대로 계산하는데 근데 주택임대는 보세요. 주택임대는 자, 주택 수 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자, 봅니다.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택임대는 일단 한 채냐, 그 다음에 월세냐, 그 다음에 전세냐 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자, 그랬을 때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자, 월세 받고 임대했습니다. 월임대로 받고 임대했습니다. 자, 한 채일 때 주택임대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네? 비과세입니다. 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어떤 거요? 고가주택과 기준시가 꼭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또 어떤 거? 국외 소지하는 국외 소지의 주택은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1주택이라도 자,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전세주택은 한 채일 때 과세, 비과세예요? 한 채일 때 비과세예요? 비과세입니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주택은 한 채일 때 과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약집 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자, 두 채일 때 주택을 두 채 갖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고 그럴 때 하나는 월세를 줬습니다. 2주택 소유하는 자가 과세, 비과세예요? 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월세 주택 무조건 과세고요. 전세주택은요. 하나는 월세 주고 하나는 전세를 줬어요. 과세, 비과세예요? 비과세입니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주택은 두 채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채일 때 보겠습니다. 세 채일 때. 이번엔 세 채일 때 월세주택 과세 안 해요? 과세입니다. 무조건 월세주택은 1주택 임대속만 비과세지. 자, 전세주택은 어떻게 한다? 자, 엔드 플러스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를?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3억 원을 초과할 때 이제 요거 이제 자, 그럴 때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고. 그다음에 자, 다만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 다만 해당 연도에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이 얼마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과세하지 않는다. 2천만 원 이하일 때 올해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상가임대하고 주택임대 한 채일 때, 두 채일 때, 월세일 때, 전세일 때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머릿속에 딱 정리해서 딱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가 발생한 소득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임대소득이고 임대 관련 사업소득이고. 3번 다가구택은 전체를 한 개 주택으로와 비과세는 1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그죠? 다가구택은 구분등기되지 않는 전체를 한 개 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4번 국외 소지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1주택 임대소득도 어떻게 하고? 과세입니다. 고가주택과 국외 소주택은 1주택이라도. 5번 임대한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 원인 1주택을 임대하고, 자,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또 그 얘기잖아요. 국외 소지하는 주택과 5번, 자, 기준시가가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10억이면 얘는 별다른 말이 없어도 뭐라고요? 고가주택이잖아요. 고가주택이니까 당연히 1주택 임대소득도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예요. 자, 14번 문제 요거 5번도 여러분 요거 저 맞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많이 틀리셨는데요. 15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한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9억 원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그거 했잖아요.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이거 시가보다 부당해산부인 특례의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보세요. 우리가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되고,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 양수 취득하거나 그럴 때만 부당해산부인 특례 이거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하고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했어야지 특례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에브리브 다 같이요.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그럼 이 문제 보세요.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대요? 저도 고수, 고가 양수, 고가로 취득했어야 되는데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특례를 적용해 안 해? 안 하잖아요. 특례 적용할 때 저도 고수 여기에 해당될 때 이제, 그리고 저가 양도 고가 양수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되고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하거나 그렇게 여기에 해당됐더라도 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퍼센트로 했을 때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는 건데, 여기는 애초에 탈락이에요.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지 않고 뭐하게 취득했어요? 낮게 취득했어요. 그럼 특례 적용 안 해요. 특례 적용될 때 여기에 해당되면 이제 특례 적용될 때 얘네들의 취득가격과 아까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취득가격과 이 양도가격을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뭐로 계산한다고요? 시가로 계산한다는 건데, 시가로. 그런데 시가로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애초에 시가보다 자 지금 낮게 취득했으니까 특례 적용 안 해요. 그러면 시가로 하지 않고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9억 원. 시가 10억인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건 특례 저가양도 고가양수에 해당 안 되니까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질 취득한 가액 얼마? 9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당해산부인 특례 적용된다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는 건데,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애초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실질 거래한 가액인 얼마? 9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유, 응용 문제 살짝 집어넣었더니 바로 그냥 왕자 장창 틀리시는구만.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걸 계속 연습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연습하고 이런 거 이제 많이 또 문제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실질 취득한 가액인 9억 원 취득가액이라고. 2번 추계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예산 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토지니까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공제율 몇 프로? 3%, 100분의 3. 3, 7, 1 필요경비예산 공제율.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3%잖아요. 맞고요. 3번 등기된 비삼용토를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포유통제,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맞고. 4번 해당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삼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세율은 16에서 52%다. 맞잖아요. 원래 6에서 42% 기본 세율에다가 10% 추가 세율 정도니까 16에서 52% 맞죠? 5번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남남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예정신고를 전년도에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데, 근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다고 해가지고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든 안 하든 예정신고 불성시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요 예정신고에 대한 요 가산세, 예정신고에 대한 요 무신고 과소신고 이 가산세를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50%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경감해 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를 깎아준다는 것 뿐이지, 예정신고를 이행 안 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X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했다고 해도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부과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많이 틀리셨는데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또 해결하시고요. 이제 이해됩니까, 이거? 이 관계를, 예정신고, 확정신고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관계냐. 중년의 남녀 수강생분들 짝이 된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관계냐 물어보면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뛰는 얘기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6번 문제인데요. 16번 문제만 풀고 좀 쉽게 그러면 고우자 갑이 4년 보유한 건물, 주택 아니고 배우자인 고우자 을에게 증여했고요. 고우자 을은 이를 증여받아서 1년 보유한 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딱 보니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했어요? 5년 내 양도했잖아요. 예?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그럼 이율과세 특례 나오면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수증자. 아이고, 수증자잖아요. 그래서 자, 이율과세 특례는 수증자고요. 자,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 나오면 항상 증여자, 그 다음에 수증자을, 자, 그 다음에 제3자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그림을 항상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배우자 지금 증여자가 4년 보유했고 수증자가 증여받아서 몇 년 보유했어요? 1년 보유했고, 자, 하고서 제3자 양도했으니까 증여받아서 지금 몇 년 내 양도했어요? 5년 내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의 식김에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수증자, 을이 납세무자고. 근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 자,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양도세 계산하고, 또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부터?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증여세, 기납부한 수증자가 기납부한 증여세는 이율과세 특례 적용 시에 필요경비,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고, 기납부한 증여세. 원칙 상속세나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포함하고,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한 몸이니까 배우자 식김수고 연대 납세무가 없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맞고, 2번 양도책 계산 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산입해주고. 3번 장기입부 등재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받을 수 없어요? 아닙니다. 자,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보유기간이 증여받은 날로부터다 그러면 1년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기유지를 못 받지만, 항상 장기 보유 통제에 나오면 3년 보유를 떠올려야 돼요. 근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니까 지금 몇 년 보유했어요? 5년 보유했습니다. 장기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없다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집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우자 갑과 을은 연대납부,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양도소득 산출세 계산 시 적용될 세율은 6에서 42%다. 자, 요거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연에 계산하고요. 1년 이상 보유했어요. 당연히 그러면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당연히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아니라고 했네요. 건물이어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자, 근데
만약에 증여 받은 날로 또 보유인의 기산을 했다 그러면 1년밖에 보유 안 했으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40%였겠지만 자,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세율 적용 시에도 보유기한을 기산하니까 지금 몇 년 보유요? 5년.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42% 추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건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응용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1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